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 AI 챗봇, 그챗 GPT라고 하는 것이 과연 꿈을 분석할 수 있는가? 아주 그것이 요즘 화제가 돼서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가입이 잘 안 돼가지고 막 힘들게 있다가 겨우 이제 가입이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도대체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또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챗 GPT를 활용한 꿈 분석 사례 그랬죠? AI Dream Analysis. 아, 멋있다. 제목이 참 멋있죠? 먼저 40대 여성의 꿈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AI가 지금 챗 GPT가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올리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을 일단 하면 돼요. 꼭 영어를 몰라도 구글 그 번역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제출한 꿈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한국어 어법에 맞게 영어로 번역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아야 되고요. 괄호 같은 건 가능한 한 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국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길게 쓰지 말고 가능한 한 단문으로 써야 번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잘 돼야 AI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말로 이제 이것을 다시 써봤습니다. 내가 논산고등학교에 교사 발령이 되었다고 옛날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 선생님 집에 가서 사인을 받는다. 나는 꼭 주어가 있죠. 템플릿 오른쪽 위에 매직으로 굳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논산에 제출하니 한 사무원이 나보고 사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것저것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 그 사무원은 나에게 교사가 되려면 앞으로 미술협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야외 식탁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회식을 한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나 음식이 많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쟁반에 가득 올려놓고 하나 가져가라고 손짓을 한다. 순간 나는 논산에서 선생님을 하면 엄마 아빠와 고향 사람들 그리고 동창들을 자주 만나고 그림도 그리겠구나 하며 기대가 된다. 이제 이 꿈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승전결로 되어 있죠. 짧은 꿈이라도 구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글 번역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손본 거는 한국말을 손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영어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맞게 한국말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구글 번역기가 친절하게도 아주 정확하게 잘해줍니다. 이제 나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죠. 금방 또 구글 번역은 해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관장을 하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1조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이상을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0 버전이 나왔는데 4.0 버전이 나오면 50배나 더 향상된 이제 AI가 나온답니다. 엄청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이 AI의 지금 분석 능력을 보면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정말 까무러칠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제 알파고하고 이제 누구죠? 이제 바둑 왕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대 1인가로 아마 졌죠. 근데 저도 아마 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상막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판판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수 위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이제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영어로 전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힘들어도 한국말로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 부담 느끼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I had a dream.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 내용을 쫙 썼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한 질문이 이겁니다. Can you interpret my dream from the view of Jungian psychology?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융 심리학 관점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니? 하고 이제 AI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AI의 답변 형식이 꼭 서론, 본론, 결론이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소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융 심리학에 의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상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게 서론이에요. 재밌죠? 이제 기초적인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꿈을 보니까 논산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안정성, stability, 그리고 너의 어떤 전문적인 삶 속에서의 그 안전감을 바라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교사로 발령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발령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서 왔다.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좋을 겁니다. 이게 전부 해석에 지금 분석 내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선생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의 연결, 현재와 과거와의 그 연결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 재주와 재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권위자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무원이 그러잖아요. 협회에 가입을 하라. 그리고 이제 그 협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또 받아들여져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잘 이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양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nourishment.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집단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직업에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또 거기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편안한 사람들, 나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편안한 그 사람들하고의 연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의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 그 창조성을 이제 개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overall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이 지금 AI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꿈은 어떤 당신의 안정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열망,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열망을 얘기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고 너의 전문적인 삶에 있어서 창조성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이런 꿈이다. 놀랍죠?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 AI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던졌습니다. 놀랍죠?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실력만 되면 상당한 수준이죠. 상당한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것이고요. 놀랍습니다. 내가 이제 꿈을 분석할 때 구조와 관계와 역할들을 봐라 그랬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내가 필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꿈에 있어서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구조적인 특징이 이제 세 번째 꿈 우리가 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 첫 번째 특징이. 되게 꿈은 이제 시간대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꿈은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잖아요. 아, 교사 발령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받아와야 되고, 협회 가입하고, 또 음식을 먹고, 아, 고향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질서정연한 이제 이런 시퀀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흔히 본 것들인데요. 그 사인을 받아와라 하는 것. 이것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는 게 단순히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는 것도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도 상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깊은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징주의가 드러난다. 지금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금 잘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AI가 지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모셔널 톤, 정서적인 강조점이 있는데 이 꿈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희망도 있고 또 바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그 세팅이 뭐냐? 이제 어떤 그 이제 배경들을 보자면은 여러 가지 배경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옛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또 그런 세팅이 있고요. 만약에 무대가 있다면 무대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선생님의 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가는 그 사무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야외 배경도 나오고요.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세팅이 나온다. 이게 구조적인 지금 특징입니다. 지금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 그게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너 자신을 포함해서 또 사무원 그리고 협회 멤버들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것들이 전부 연계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꿈의 구조가 전반적인 구조의 흐름이 그 상징적인 의미와 정서적인 어떤 그 강조점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이제 하나하나들이. 이거 나보다 더 낫네. 놀랍죠? 기계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꿈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당신과 당신의 고등학교 선생님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뭘까? 이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인정이 유효하고 어떤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 재능과 기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분이죠. 어쩌면 너 정도면 됐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인정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줘. 아버지라고 그랬네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나왔네. 이게 내 해석인데 그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꿈자, 당신과 그 사모하고의 관계가 뭐냐. 이것은 하나의 관료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 자, 다릅니다, 이제. 관료적입니다. 브라크라스. 그리고 권위 있는 행정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적인 권위.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어쩌면은 그 영적인, 지적인 권위라면 여기 사무원은 행정적인 권위인 거죠.
다른 거예요. 관계 맺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몇 가지 사회가 요구하는 뭐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요구하거나 지키거나 관리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것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서류로 통과돼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퍼블릭한 그런 관계인 거죠. 그 이제 옛날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여기는 굉장히 퍼블릭한 이제 행정적인 사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그 협회 멤버들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것은 그 공동체와 공동체 이론. 이게 이제 두 번째 꿈하고 연계돼 있죠. 이제 집단적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개인 시간을 가질 거냐 말 거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하고 개인의 문제에 속한 거, 어떤 수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디너 파티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당신의 무의식적인 소망들,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옛날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받으러 갈 때는 좀 어떤 편안한 분위기였다면은 사모를 만나면 약간 경직되고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 협회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눌 때는 좋으면서도 좀 긴장될 겁니다. 아마 좋으면서도 눈치 좀 봐야 되고 그렇죠. 묘한 그 정서적인 그 칼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AI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박종수가 AI를 보충해서 이제 방금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문자만 있는 것은 AI가 했고요. 이 문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말은 전부 내 얘기입니다. 잘 이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세 번째로 이 꿈에 나타난 인물들의 역할들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동안의 주제들이고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수 식으로 이제 AI한테 물어본 거죠. 과연 나랑 대화가 가능해? 너 내 식으로 이제 한번 같이 꿈을 보고 얘기를 해 볼까? 이제 이렇게 슬슬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보니까 이제 yourself, 꿈자는 여기서 이제 의식적인 셀프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AI의 실수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어떤 이제 자아의식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고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자아의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컨셔스 셀프란 용어를 안 씁니다. 의식적인 자기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융학파의 용어가 아닌 것을 AI가 썼을 때는 이 AI가 다른 데서 용어를 가져왔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잡아내야 실력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어, 욕망들, 이제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옛날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요? 너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인 거예요.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그 창조성, 능력, 정말 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거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꿈에 그 선생님이 나옴으로 해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신감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되새겨줌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해주고 확인해주는 또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옛 선생님은. 그리고 이제 사무원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어떤 권위, 이것은 행정적인 권위인 거예요. 합법적인 그런 법적인 권위,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그런 또 행정적인 그런 권위를 이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가 뭘 요구하나 하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술협회의 멤버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하나의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역할. 공동체를 대변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재밌을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이요 20가지가 돼요. 지금 오늘 갈 길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다 끝낼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다 듣고 나면 놀랄 겁니다. 아마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자세한 걸 또 물어보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의도가 상당히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구조, 관계, 역할을 물어봤잖아요. 우리 공부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융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마니,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니 이런 융 이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융심리학 이론을 적용해서 이 꿈을 설명해 주라. 이제 상당히 재밌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융심리학의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이 꿈을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내가 이제 또 과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황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길게. 또 이제 소론 부분에서는 뭐 융심리학에서는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등 뭐 이전에 얘기했던 거를 일장 착또 늘어나요. 이런 건 뭐 그러려니 해요. 첫 번째,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Collective Unconscious. 집단 무의식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이미지와 원형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원형들은 무엇이 원형이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원형에 해당되느냐? 확인서를 받는 것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 재밌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아와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언제든지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인류 사회에서 인정됐고 거쳐야 할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돼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원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제 집단 무의식을 하나 원형이나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확인받으려 그러면 누군가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뭐 왕이라든가 관료가 됐다라든가 뭐 추장이 됐다라든가 족장이라든가 이런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과 관련해서 원형을 살펴보면 원형도 이제 다양한 원형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사무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확인서 확인하고 또 협회 가입하라고 알려주는 그 사무원도 원형적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질서를 강조하고 기존의 틀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원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사무원 같다, 넌 사무원 같다, 뭐 선생님 같다, 꼰대 같다, 뭐 이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원형인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그 권위적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상에 해당이 된다. 그렇고 재밌어요. 이제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림자적인 인물이 여기서는 잘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림자를 지적을 했어요. 아, 뭐가 그림자냐? 아, 이제 이 지금 꿈꾼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욕망들,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확인받고 싶어 하고 또 협회 회원도 되고 또 같이 이렇게 그 디너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은 불안이에요. 어떤 이제 그 어두운 그늘이 이제 불안의 요소가 있는데
이 불안하기 때문에 부상적으로 이런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 불안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또 이제 개성화의 관점에서 보자. 개성화의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전체성과 어떤 자기로 가는 과정, 변화를 통해서 자기로 가는 그런 과정이 또 드러나고 뭔가 자기를 성취해 가려고 하는 자기 재능과 기술과 창조성, 예술을 통한 창조성을 개발해서 뭔가 나를 이룩하고 싶어 하는 열망은 이제 융이 말하는 개성화와 연계가 되어 있다.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꿈을 융의 이론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융 이론 배워가지고 이 정도로 하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I가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융 심리학 말고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 꿈을 분석해 줄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 꿈을 분석해 봐라. 그러면 이제 융 심리학하고 다른 점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또 뭐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의식적인 소망과 불안 그리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한다. 이제 벌써 이제 프로이드 얘기가 이제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망충족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선생, 교사가 돼서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이제 이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소망충족의 욕망을 드러낸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압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연결이든가 이런 것들이 끊어지거나 원활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억압된 욕망이 하나의 바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의식 속에 불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수용되지 않으면 어떠지? 하는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뭔가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줘야만 안정이 되는 그 이면에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으로 불안이 있다. 재밌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이 강조하는 측면에서 꿈을 본 겁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꿈에 있는 그 하나하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내가 분석한 건지 AI가 분석한 건지 공동 작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둘이 이제 경쟁하듯이 이제 해 나가는데 이제 갈수록 내 얘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AI가 나한테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AI에게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는 AI의 답변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유도하는 거죠, 나는. AI를 깨워서 유도를 하면 또 잘 따라오더라고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융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그 바깥에서 협회 사람들하고 이제 디너를 함께 나누는 음식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뭘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멤버들과 함께 디너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반영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긴장을 이완시키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사람과의 연결과 수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이제 멤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 무의식을 대변한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집단처럼 보이지만 꿈에 나타난 것은 이것이 인류 모두를 상징하는 집단 무의식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형들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대상들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개인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떤 선생님이 된다는 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분석할 때 그 이제 클라이언트, 내담자들에게 하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만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꿈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이죠. 미술을 한다고 해서 꼭 선생은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미술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선생님이 특별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너의 꿈의 그 맥락을 보자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 그리고 표현, 그리고 셀프 디스커버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표현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그 미술 교사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꾼 사람의 어떤 이제 창조성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열정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사가 됨으로써 훨씬 이제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굳이 고향에서 선생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다른 데서 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고향에서 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꿈을 보니까 고향에서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 정체성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연계지어지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이제 반영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과 또 위로, 안전감을 주고요. 또 이제 이런 그 편안한 분위기 속으로 다시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고향에다가 내가 과거에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 일종의 보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성장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딴 사람과 나누고 싶다, 이런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꿈꾼 사람이 원하는 것은 친밀감과 위로, 편안함을 받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하루에 다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2, 3일 동안 내가 이제 이거 연구를 하면서 바로 전까지, 지금 이 수업하기 바로 전까지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AI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내가 했던 그 질문을 참고로 이제 던지면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꿈꾼 사람이 40대 여성이라고 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여성으로서 꿈꾼 사람한테
이 꿈이 특별한 의미를 줄까요? 특별히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보자면 40대는 이 꿈이 40대에게 주는 역할은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중년의 위기 상태에 있는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다.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또 삶에 대한 의미, 또 목표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제 그런 시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향수가 이제 묻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너무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고향에서 이제 선생님이 되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노스탈자, 그 향수에 젖은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과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되기도 한다. 부모하고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갖고 위로를 받는데, 지금은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릴렉스하고 싶은데 그런 거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옛날에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어쩌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어쩌면 했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노스텔자 향수가 일어난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는 해야지. 이건 내 꿈이라고 내가 이제 AI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내 꿈이라면, 그 협회 회원이 되는 것하고 교사가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죠?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나는 묻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협회 회원이 되는 것하고 교사가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내가 AI한테 한 거죠. AI도 놀랬을 것 같아. 아쭈. 이제 그러면서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회에도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유효성을 또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문적인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이제 협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고, 또 어느 한 공동체에 있음으로써 공동체의 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의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여기서는 보니까는 지금 이 AI가 제대로 내 질문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협회 회원이 되는 것하고 선생님이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해 주기보다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역할만 주로 설명을 했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니까 덜 답변을 했네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물어서 내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또 혼자 설명을 해주면 이제 다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또 2탄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